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미국 증시 상황을 전해드릴 칼리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출발 당신의 계산 전략. 자, 지난주 한 주 쉬고 지금 오늘자 일단 가져가고 있는데요. 일단 뭐 증시 상황과 앞으로 지금 전략 구성이 좀 도움되는 시간 마련해 봤는데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방송 시간 외에 일단 좀 다 못 드린 내용 자체는 노란톡방에서 다양한 정보와 시황들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노란톡 참여하는 방법 먼저 설명드린다라고 하면 오른쪽 하단에 일단 QR코드 있죠. 여기 카메라 어플 키시고 QR코드 갖다 대시기만 하면 입장 가능한 링크 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로 샵 3989에 이제 문자로 보내주셔서 칼리라고 입력하시면 입장 가능한 URL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한번 일단은 스타트를 잘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주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된 뉴스와 지금 더불어서 한국 시간 17일, 그렇죠? 오늘 새벽이죠, 이제 있을 자고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새벽에 있을 시간에 FMC 회의의 이제 결과와 금리 인상 폭이 이제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굉장히 큰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드디어 이제 첫 금리 인상 시점이 다가온 상황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과 전쟁 이전부터 불거진 인플레이션에 따른 지금 현재 시장 침체 우려가 시장을 뒤덮었는데요. 간단한 중요한 이슈들 한번 지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주 이제 유럽 방문이 있다라고 지금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죠? 나토와 EU 회의 참석 때문에 유럽 방문이 있을 예정이고요. 자,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금 설문조사로 현재 지금 펀드 매니저 62%가 현재 지금 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에 지금 우려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대답을 했습니다. 자, 스태그플레이션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뭐냐면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예요. 신조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스태그네이션이 뭐냐면 스태그네이션 경기 침체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상황이 경기 침체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재 지금 물가 상승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우려가 생기고 사실상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지금 시장에 우리가 강력한 카드로 나와주고 있는 게 지금 말씀드렸던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이죠. 근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정말 발생을 했었을 때는 장기간에 걸쳐서 경기 침체가 일어나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수의 상승에 가져갈 수 있는 탄력 자체가 없어진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2%나 지금 이 부분에 따라서 우려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가지시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러시아에서 이제 바이든, 블링컨 포함 미 고위 당직자 13명을 제재한다라는 뉴스가 지금 나와줬고요. 자, 미국에서는 벨라루스 대통령 푸틴 최측근 직접 제재를 단행한다라는 내용 자체도 있습니다. 네, 다음 사우디가 지금 중국 수출 원유에 위안화 사용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미국이 러시아를 지금 제재를 하느냐 신경을 못 쓰는 듯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원유 거래에 있어서 달러를 사용하지 않으면 상당히 예민하게 나오는 게 미국입니다. 그렇죠? 사실상 지금 지금의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지금 원유 거래 시 달러를 사용하는 달러 사용 자체를 지금 거의 강제화했기 때문인데요. 일단 중국 수출 한정이라고는 하고 있지만 미국이 이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볼지가 이제 기추가 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이제 나토 총장, 중국에 러시아 규탄 요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금일 주요 미국 이슈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네, 다음은 지금 이제 주간 지표 발표 현황인데요. 일단 미국 노동부 구인 이직 보고서 1,112만 건 예상치를 하회해준 모습이고요. 원유 재고 자체는 186만 배럴로 지금 이 역시도 예상치를 하회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제 발표였었죠. PPI 발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이전에 있었고요. 그렇죠? PPI는 지금 10%로 지금 예상치, 전년 대비로 기준으로 봤을 때 예상치 동일,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는 7.9%로 예상치 동일이지만 어쨌든 굉장히 높은 수치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7천 건으로 예상치를 하회해 준 모습인데요.
일단 지금 전체적인 주간 지표 발표 현황을 보면 고용 지표와 물가 지표가 이번 주 그렇죠 발표가 됐었는데 일단 고용 지표는 그래도 적정선에서 머무는 반면에 이 물가 지표 자체 이 두 가지 물가 지표 자체가 계속 상한가를 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두려워하는 게 우크라이나 지금 현재 전쟁 때문이라도 연준이 큰 폭의 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지만 혹시나 하는 불안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계속 높게 나오는 부분이 시장의 우려를 계속적으로 키우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새벽에 발표될 지금 연준의 발언, 특히 이제 파월의 발언에 일단 굉장히 큰 변동성과 그 기자회견이나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시장 흐름 자체가 굉장히 요동칠 것이라고 지금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일단 이거에 따라서 내용 자체는 조금 더 제가 노란톡방에서 상세히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업 실적 발표 현황인데요. 일단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주당 순이익이 0.3달러로 예상치를 상회해준 모습이고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아디다스에서 주당 순이익 0.32달러로 역시 예상치를 상회를 해준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징동닷컴은 주당 순이익 2.21달러로 예상치 상회. 리비안 가장 핫했죠 작년부터. 그렇죠. 주당 순이익 마이너스 2.43달러로 오히려 예상치를 하회해준 모습이고요. 오라클 역시 주당 순이익 1.13달러로 예상치 하회. 그리고 폭스바겐은 지금 주당 순이익 0.89달러로 예상치를 상회해준 모습입니다. 네, 간단하게 차트 한번 좀 보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그렇죠. 아디다스 차트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안 보신 분들도 좀 계실 텐데 자 지금 20년도 그렇죠. 20년도 우리 코로나 쇼크 이후부터 그렇죠. 코로나 쇼크 이후서부터 꾸준히 상승했었던 아디다스 주가 거의 이제 200달러 고점을 기준으로 현재 111달러 고점 대비 거의 이제 50%나 지금 낙폭을 지금 좀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현재 뭐 지금 되돌림 자리값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도 자 이전에 상승폭에 따라서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886자리값까지도 지금 잡아먹고 거의 수치 자체가 일단 코로나 쇼크 최저점에 지금 다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현재 아디다스 그렇죠 0.32달러로 예상치를 상회를 해준 모습이지만 그렇죠 어제장 흐름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0.51% 하락을 해주면서 지금 현재 지금 매도세 추세 흐름 자체를 강하게 깨지 못하고 있다는 점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직 좀 보유자 영역으로 일단 조금 더 홀딩에 대한 관점은 있지만 신규 진입은 아직은 좀 단계가 아니다. 추세 자체가 지금 좀 돌아오는 타이밍이라든지 자, 일단은 그렇죠. 5일선 자체는 지금 현재 변곡을 그리면서 다시금 상승 전환을 좀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아직 중심선, 그렇죠? 21선 라인대에 일단은 기울기가 아직은 상승 전환으로서의 단계가 아니다라고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뭐 첫 골든 크로스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밴드 고점 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공급망 병목 현상이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 봤을 때는 아직은 좀 타이밍은 아니다. 저는 일단은 4월 이후서부터 한번 다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좀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리비안 같은 경우도 일단은 상장하고 나서 그렇죠? 자, 작년 11월에 상장을 하고 나서 굉장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정말 상장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100달러 초반대, 그렇죠? 스타트를 했던 기업 자체가 180까지 단 5거래일 만에 거의 80%의 상승을 보여줬었던 굉장한 종목 중에 하나였죠.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죠. 테슬라의 상승 흐름 자체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이제 굉장히 크게 받아줬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힘을 받아서 전기차 시장 기대감 계속 받아주면서 상승 흐름 이어갔었는데 역시나 일단은 상장의 기준으로 이제 100달러를 지금 하회하면서 오히려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30달러대까지 지금 낙폭을 지금 좀 보여주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 리비안 같은 경우도 역시나 신규 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뉴스를 좀 참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이달 그리고 이번 연도 생산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낮기 때문에 이 기업 역시도 지금은 좀 타이밍은 아니다. 다시금 조금 더 차트 흐름이라든지 좀 안정세를 좀 끼쳤을 때 다시금 제가 봤을 땐 70달러를 안착해주는 자리값이 좀 나왔을 때부터 한번
다시금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상 지금 좀 손절 가격대도 어느 정도 지금 좀 나와준 상황이고, 추가 하락은 충분히 더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시금 흐름 자체가 70달러대까지 안착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역시도 지금은 조금 오히려 얘는 4월보다는 올 한해는 일단은 그냥 계속적으로 관망하면서 관심 종목으로만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다음에 오라클 기업인데, 그렇죠. 어제자 일단은 4.58% 상승을 보여줬었지만 아직까지도 지금 전반적으로 근데 일단 미국 주식 자체가 그렇죠. 지수의 낙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상승 흐름이나 탄력 자체를 좀 많이 못 가져갔다라고 지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코로나 쇼크 이후서부터 지금 좀 체크를 해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구간대 0.5까지 하락폭을 지금 좀 보여줬다가 반등을 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90달러 초반대까지는 주가 상승에 대한 여력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추세의 지금 상승에 대한 반전이다라고 가져가기는 좀 힘든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자세한 전략이나 내용 자체는 개인적으로 질문 주시면 노란톡방 참여하셔서 질문 주신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그렇죠? 폭스바겐 알고 계시지만 현재 주가의 흐름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폭스바겐 자동차 회사 지금 주가 흐름인데 얘는 역시도 지금 코로나 쇼크 이후서부터 어마어마한 지금 상승 흐름을 또 보여줬었죠. 자산의 상승 흐름 보여줬었고 최고점 48달러까지 경이로운 상승을 또 보여줬었는데 자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죠 30%대 상승을 한번 또 보여줬었고요. 그렇죠? 21년도 3월 초에 자 그러다가 지금 횡보 구간 길게 가져가면서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었던 모습인데 자 고점 대비 일단은 0.5까지 낙폭 보여줬다가 지금 786까지 지금 낙폭을 또 보여주고 있는 자리값입니다. 얘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5달러대까지는 추가 하락에 대한 관점은 있어요. 그래서 15달러까지 만약에 터치를 해준다라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면서 저점 매수의 타이밍을 이때부터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기업 실적 발표 내용에 따라서 지금 좀 차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왜냐면 지금 현재 구간대 3대 지수를 좀 보면서 체크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역시 자, 현재 지금 2월 초부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1월 작년 12월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계속 가져갔었다가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어떤 부분 때문에 낙폭을 가져갔었나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었지만 이 구간의 지금 하락폭 자체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렇죠.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시사와 내용에 따라서 지금 한 달 내내 이제 하락 추세를 가리켰었고 그 이에 이제 반등 흐름을 가져갔었지만 그렇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현재 구간대에 다시금 매도세에 접어들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 다우지수는 지금 현재 구간대 추세 라인 때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구간대 34,000대, 34,700대 졸파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인 하락 추세로 지금 볼 수 있는 자리값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고점 대비 낙폭, 그렇죠? 자, 618 자리값 가져갔었고요. 자, 여기서 지금 낙폭 가져갔을 때는 자, 추가 하락에 대한 관점으로 제가 예상 시나리오를 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1.618 그래서 31,400대까지는 추가 하락에 대한 관점이 오히려 이제 시나리오 상으로는 조금 더 강력하게 지금 내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반등을 좀 보여주면서 시장에 페이크를 계속 주고 있죠. 어제자도 일단은 강하게 반등의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시장에 이제 다시금 상승 전환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져갈 수 있었던 부분들이 이 구간 이렇게 좀 나와줬었던 부분이지만 역시나 아직 중심값이나 내용 해석으로 봤을 때는 매도세일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 아직 추가 하락에 대한 관점은 더 가져갈 수 있고 특히나 오늘 새벽에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FOMC 회의 결과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 해석이 같이 내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금리 인상을 지금 현재 25bp 그렇죠 25 베이시스 포인트를 지금 가져갈 것이냐 시장에서 50bp를 가져갈 것이냐 어쨌든 0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 두 가지 관점 하에서 금리는 올릴 것이다인데 결국에는 지금 50bp는 지금 조금 시장에서는 거의 이제 확률 자체를 좀 낮게 잡아두고 있는 상황이고 25bp로 가져갈 건데 어쨌든 이 부분이 단기간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에 대한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증시 시장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S&P 역시 지금 현재 관점은 똑같이 다우랑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나스닥은 좀 체크를 해볼게요. 나스닥 관점은 조금 다르게. 왜냐면 다우나 S&P보다는 지금 현재 변동성이나 움직임 자체를 훨씬 더 크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자, 나스닥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쵸? 나스닥 같은 경우는 618 자리값이 아니고 절반, 50% 하프까지만 지금 반등을 보여준 다음에 굉장히 큰 하락폭을 또 보여줬었어요. 갭까지 하락을 하면서 낙폭을 보여줬었지만, 그쵸? 이 자리값을 지키겠다. 그쵸? 자, 13,000 자리값을 깨줘주면서 낙폭을 키워갔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어마어마했었죠. 선물 차트만 보시더라도 거의 이제 뭐, 1000포인트 상승을 하루 만에 보여줬으니까 굉장히 경이로운 상승을 좀 보여줬었던 하루였었는데 그만큼 13,000자리를 깨진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또 보여줬었던 자리값이지만 현재 추세 자체를 이기지 못하고 그렇죠? 계속적인 하락폭을 이어가고 있는 단계다. 다시금 이제 전저점을 깨져주면서 낙폭을 또 키워가고 있는 움직임인데요. 자, 지금 봤을 때, 그쵸. 0.5까지 봤을 때, 나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12,948포인트에 있습니다. 948포인트에 있는데, 11,736까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하락에 대한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시장 흐름을 좀 대응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리 인상,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이후에 이제 첫 실적 발표 시즌에 이제 다시금 접어들었을 때 이제 딱 추세가 이 구간대 이제 저점을 그리고 나서 상승 탄력을 좀 가져갈 테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때부터는 일단은 미국 주식에 이제 좀 다시금 관심을 좀 가질 만한 좋은 타이밍이다. 이런 타이밍은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맞나 싶잖아요. 현재 구간대가. 그래서 제가 어쨌든 차트나 내용 해석으로 그리고 현재 시황과 더불어서 타이밍이 맞는지 그리고 타이밍이 맞더라도 아닐 수가 있잖아요. 확률상 대응이다 보니까 확률상으로 가장 좋은 시나리오에 대한 해석 올려드릴 테니까 노란 톡방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일단은 3대 지수 언급까지 지금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 PPT로 일단 좀 계속해서 설명드린다라고 하면 그렇죠.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 3월 FOMC 25bp 인상은 사실이지만 관건은 점도표와 파월의 입이죠. 그렇죠. 우리 파월 의장님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에 따라서 이번 주 그렇죠. 추세 자체가 어떻게 이어질지가 가장 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자, 한국 시간 17일 새벽 그렇죠. FOMC 회의 결과 발표가 있고요. 그렇죠. 25bp는 0.25%예요, 여러분들. 금리 인상. 확정적이지만 다만 추가 상승 가능성도 지금 현재 소수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수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한 달 전만 해도 50bp 인상 확률이 58.9%였지만 지금은 거의 0%다. 그래서 25bp 그리고 오히려 공격적으로 4월에 추가적으로 바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년 대비 지금 물가 상승률이 8% 육박하고 있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점차 지금 민간 시장에 압박을 줄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 그렇죠. 미국은 지금 소비 국가, 그리고 이제 소비가 침체되면 경제가 지금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 발표와 더불어서 위원들의 이제 점도표를 통해서 연달아 인상을 할지 여부가 지금 주요한 관건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시장은 현재 25bp 인상에 대해서는 선반영되어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추가적인 긴축이 있을지가 지금 가장 큰 중점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렇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시가전 이어질까 그리고 핵무기 사용 권고까지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일단은 우크라이나 이제 현재 상황을 이제 좀 보시면 체크를 해보신다라고 하면 그렇죠. 북부전선 키우의 이제 포위 상황은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방어에 성공을 했지만 이후 반격을 시도했지만 반격에는 실패한 상황이다. 일단 계속 지금 이 키우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좀 안 좋게 그래도 좀 흘러가고 있죠. 이제 남부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리우폴에 대한 이제 무자비한 폭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일단 산부인과나 지금 병원 등 민간 시설에도 무차별 지금 폭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미국 정부 당국은 러시아 핵 사용 운용 부대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고 강력하게 지금 현재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때에 대한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그렇죠. 이거에 따라서 지금 현재 핵무기를 계속 만지다 보니까 우방인 중국마저도 등을 돌릴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쟁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좀 장기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협상은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지만 협상에 지금 진전이 없을 시에 최대 5월 초까지 전쟁이 지속될 가능성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중국마저도 지금 등을 돌릴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왜냐면 지금 중국은 당장에 미국 등 서방과 군사적 충돌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대만에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는 있지만 군사적 충돌 지금 군사적 행동으로는 지금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아직 지금 중국 내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현재가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한 핵무기 사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세계 3차 대전의 시발점이 될 텐데 여기에 만약에 중국마저 러시아로 참전한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거의 지구 멸망 수준까지 다가올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핵전쟁이 이제 터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국은 그렇게 이제 급박한 상황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패권 싸움을 잠시 뒤로 미루는 한이 있어도 오히려 이제 러시아를 지금 서방과 함께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은 아주 낮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주목할 만한 경제 지표도 한번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3월 16일 그죠? 소매 판매 지수가 오늘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재고 발표도 3월 16일 오늘 발표가 있습니다. 자, FMC 경제 전망 성명서 금리 결정 기자회견 자체가 내일 새벽에 있을 예정일 거고요. 자, 지금 새벽 시간대에 일단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 새벽 3시에서 4시 그렇죠? 현지 시간으로 일단은 발표가 되니까 자, 결과에 따라서 다음날 우리 국내 증시에도 굉장히 큰 충격이나 내용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파는 상승인지 이 부분을 타고 상승 탄력을 가져갈지에 대한 여부는 일단은 좀 내일이나 움직임 자체를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일 거고요. 그 2월 미국 건축 승인 건수가 그래서 내일 발표가 있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17일 그리고 필라델피아 연예인 제조업 활동 지수는 17일 그리고 기존 주택 판매 지수도 18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네, 이제 주목할 만한 실적 발표 기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레나는 16일 오늘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레나는 이제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미국 대표 부동산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엑센추어, 페덱스 그리고 게임스탑이 내일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게임스탑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밈 주식으로 작년 한 해 정말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었죠. 일단 공매도 세력과 싸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좀 난무했었던 굉장히 변동성이 컸었던 주식인데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엑센추어 같은 경우는 미국 컨설팅 대표 기업으로 일단 IT 기술을 활용해서 기업 및 단체 내부 관리 운영 서비스 이제 솔루션을 좀 제공하는 업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이키는 3월 21일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도비 시스템즈 그리고 알루미늄 차이나는 3월 20일 날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 알루미늄 차이나 딱 기업 이름만 들어봐도 알루미늄 채굴을 할 만한 기업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알루미늄 채굴 기업 중에 거대 기업에 속하는 기업이고요. 이제 알코아와 이제 시가총액을 지금 1, 2위 다루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텐센트 그렇죠? 3월 23일 날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중요한 내용 중에 제가 이전에도 일단 침략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내용 해석을 계속적으로 가져갔었고 거기서 이제 침략에 대한 시나리오로 봤었을 때 원자재 5가지에 대한 그렇죠 티커명을 제시하면서 이 종목들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게 거의 한 달 전부터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렸었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안에서 나머지 상승 흐름도 굉장히 좋았었지만 니켈 가격은 하루 만에 그렇죠 종가 기준으로도 70% 상승을 보여줬고요. 고점 대비는 거의 100%까지 상승을 보여줬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대응하기에는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았었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자, 이따가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 있으면 가져가고 일단은 이제는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럼 이제 전쟁 종료에 따른 시나리오와 대응 전략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대응 전략 자체를 이제 제가 시나리오를 가져왔는데 일단 선호 섹터 자체는 지금 그렇죠. 금융 섹터와 헬스케어
식료품, 여행, 항공 섹터가 있을 거고요. 기픽 섹터는 지금 방산이랑 화석 에너지, 반도체 섹터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와 지금 현재 러시아 전쟁이 언제까지나 이어질 수는 없을 것이고, 이에 이제 전쟁이 종료 시에 대응 전략을 미리미리 좀 구성해둘 필요가 있는데, 자 이렇게 지금 7가지로 해서 섹터를 나눠서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네, 만약에 일단 먼저 종전이 되었는데 이 종전은 러시아의 이제 압도적인 승리로 끝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를 일단 좀 가져온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제 러시아가 강제로 우크라이나 합병 혹은 압도적인 승리를 통해서 일단 돈바스 지역을 강탈했을 경우에는 러시아 제재는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이 경우를 배제하고 현재처럼 지지부진한 전황 가운데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최소한 동등한 조건 혹은 우크라이나가 우세한 조건 하에서 일단 종전 협상이 완료되었을 때를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연히 이번 전쟁을 통해 좀 급등했었던 원자재, 특히 러시아 관련 원자재들이 이제 가격 자체가 이제 하락이 시작할 텐데, 이때 짧게 관련 원자재 인버스, 그렇죠? 역으로, 그렇죠? 하락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농산물의 경우도 일단 파종 시기를 거의 놓친 시점이기 때문에 인버스를 기존 원자재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시고 투자하실 때 최대 1년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농산물과 여타 산업 원자재는 조금 다르다라고 좀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일단 농산물은 제때 파종하지 않으면 그의 생산물이 거의 없지만 산업 원자재, 대표적으로 이제 뭐 광물이라든지 석유 등은 계절과 생산량은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리고 이제 다음은 러시아의 이제 제재가 풀리면서 동시에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긴축 정책을 조금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먼저 지금 이번에 있을 금리 인상 말고요, 그렇죠? 금리 인상 자체가 또다시 추가적으로 있을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양적 긴축, 그렇죠? 즉 대차 대조표 축소 같은 강력한 긴축 정책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좀 고려를 하시되 이전까지 지금 현재 원자재 관련 기업들이 높은 원자재 가격에 수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는 해당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2차 가공 업체들, 즉 원석 혹은 가공 원자재를 받아서 주물 혹은 기업이 원하는 형태로 찍어내는 업체들이 단기 하락에 따른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가격 결정권이 있었던 기업에 대해서 집중을 하자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적으로 방송에 언급을 했었죠. 이제는 2차 가공 업체들이 이전에 미리 가격 상승이 있으면 1차 지금 가격 결정권이 있었던 기업 자체는 이만큼 가격 상승이 있어? 라고 하면 우리도 이만큼 퍼센트에 따라서 올려주는 거고, 그 압박은 2차 가공 업체 그리고 뭐 3차, 4차에서 받는 상황이었었는데 이번에는 2차 가공 기업의 그렇죠 단기적인 하락을 통해서 일단은 다른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도 다들 아시겠지만 물가가 오를 때는 다 같이 가격을 올리겠지만 해당 물가가 좀 주춤한다라고 해서 여지껏 올렸던 가격을 낮추는 기업들은 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최소한 현 상황 유지 체제로 간다라고 하면 단기 하락은 상품 마진에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고 기업 이익에 이제 혜택이 될 수 있는 분이라는 점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은 결과적으로 금융 섹터에는 호재로 작용을 할 예정이겠죠. 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상황 자체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의 신조어, 그렇죠?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에는 금융주는 오히려 기픽 섹터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해당 종목은 정말 중장기로 가져가실 분들 한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일단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은 일단은 여행, 항공 등 여가 생활의 이제 정상화에 따라서 해당 관련 종목들의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레저, 호텔 등의 이제 수혜는 당연할 부분 중에 하나고요. 항공주들은 특히나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 유가 상승에 따른 악재를 많이 받았던 상황인데, 현재 유가 이때도 볼 시간이 있으면 얘기를 드릴 텐데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된다고 하면 반사 이익을 볼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당연히 항공 수요 증가는 좀 덤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ETF를 통해서 현재 해당 섹터의 좀 흐름을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금융 ETF인데요. 일단은 파이낸셜 셀렉트 셀렉트 섹터, 그죠? SPDR 펀드, 티커는 XLF입니다. 지금 가로에 있는 게 티커명이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차트가 이제 작년 말부터 이어진 금리 인상 이슈에 따라서 상승 곡선을 좀 이어가다가 지금 최근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지금 소폭 하락 후에 지금 다시금 재차 상승으로 지금 좀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다시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동시에 이제 러시아 자산에 대한 동결이 이루어지면서 관련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금융주들의 이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다시금 지금 조금 더 그쵸 변곡 그리면서 상승에 대한 지금 상승을 하려는 그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안에 이제 좀 대표적인 종목 자체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버크셔 해서웨어, 그리고 이제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웰스파고 이렇게 지금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인 종목들이 이 안에 이제 가져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그래서 일단은 보험 ETF인데, 자, 얘는 이제 SPDR 지금 S&P 인슈어런스 ETF, 티커는 KIE로 지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KIE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대표적인 기업 자체는 트래블러 컴퍼니가 있고요. 그죠? 매트라이프, 처브, 그죠? WR 지금 버클리 등이 있는데, 얘네 역시도 지금 현재 주가 흐름 자체가 41달러에서부터 지금 38달러까지 소폭 하락을 이어진 다음에 다시금 상승 추세를 지금 좀 가져가는 움직임 중에 하나예요. 큰 낙폭과 지금 상승 흐름 자체는 아직 가져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횡보 파동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금융과 좀 더불어서 같이 봤을 때 이번에 FOMC 회의 결과와 더불어서 한 번 더 상승 탄력을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식료품 ETF 내용인데요. 식료품 자체는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이제 허쉬나 콘스텔레이션 브랜드, 그리고 코카콜라, 펩시, 몬델레즈 다 들어보셨던 기업들 중에 하나죠. 대표적으로. 그렇죠? 얘네 기업들이 이제 속해 있는 상황인데, 현재는 지금 좀 주가가 일단은 좀 눌림 상황이고, 고점 대비 지금 약 3달러 정도, 그렇죠? 3달러 내로 지금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슈라이즈 이제 지지 구간 확인하면서 121선 지지 구간 확인하면서 다시금 좀 상승 탄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 ETF, 일단은 지금 내용 해석 자체는 단기적으로 바로 보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은 전에 종결이나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호텔 ETF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기업 자체는 블루그린, 골든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모나스 카지노, 그리고 이제 인터컨티넨탈 그룹, 그리고 힐튼, 그렇죠? 이렇게 이제 속해 있는, 대표적으로 속해 있는 호텔 기업을 이제 주가를 추종하는 ETF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네는 지금 현재 구간대, 그러니까 이 지금 모든 지금 얘기 드리고 있는 내용들 자체가 강한 추세 하락 자체에서 상승 전환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보셨을 때 뭐 하락을 지금 보여줬다가 상승 전환을 가져간다라고 얘기를 드려도, 이전 추세와 좀 더불어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횡보 파동을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마지막으로 항공인데, 항공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눌림 자리를 지금 좀 더 크게 가져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왜냐면 이 낙폭 자체가 왜 이렇게 크게 가져갔었냐면, 최근 유가가 그쵸 130달러까지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을 좀 가져가면서 항공주에 지금 악재로 좀 다가왔었는데, 지금 현재 다시금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다시금 95달러 내로 지금 낙폭을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다시금 추세, 단기적인 대응으로도 굉장히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리오프닝 관련으로 지금 봤을 때도 이 항공 관련 ETF도 같이 챙겨서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으로 일단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는 사우스 웨스트, 그리고 델타, 그리고 유나이티드, 알래스카 에어, 캐나다 등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 제가 아까도 여기 보셔서 아시겠지만 금융, 헬스케어, 식료품, 여행, 항공에 대해서 지금 일단 좀 정리를 가져왔습니다. 전쟁 종료에 따른 시나리오 대응 전략
여기서 일단 좀 가져갈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자, 기피 섹터는 왜, 일단 방사는 당연하겠죠. 만약 로키드 마틴만 보더라도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 흐름을 계속적으로 보여줬었는데, 그렇죠. 이제 전쟁 종료에 따른 기피 섹터로 볼 수 있고, 화석 에너지 역시 거기에 따라서 반도체 섹터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일단 지금 당연히 이제 뭐 전쟁 수혜에 따른 나머지는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가격이 다시금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기간 동안 제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던 뭐 유가랑 천연가스 가격의 수혜를 보았던 그렇죠. 화석에너지 기업들 대표적으로는 엑소모빌이랑 쉐브론 그리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같은 기업들이 이렇게 지금 속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이제 유가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고점이다. 이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드렸었습니다. 다만 현재 나오는 이슈들만 보셔도 반도체는 아직 조금 조심해야 한다는 점 좀 알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전쟁 종료가 현재 이제 곧 인플레이션의 종료는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의 조짐은 이제 전쟁 이전 시기부터 계속적으로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제가 아까 방송 초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소비자 물가 지수와 그렇죠 생산자 물가가 지금 연속적으로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왔고 여기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속화한 정도가 지금 현재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 자체 가속화해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였었죠.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여파는 지금 현재 시장에 풀려 있는 달러 규모에서 오는 만큼 인플레이션이 지금 다소 잡힐 때까지는 쉽사리 지금 반도체 등의 이제 기술주 진입은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두 번째로 선진국을 좀 제외를 하면 주요 생산 시설이 있는 개발도상국들의 이제 코로나 상황은 지지부진한 상황을 지금 좀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 뉴스에도 지금 언급된 선전, 동관 등의 이제 중국 지역의 이제 봉쇄 조치뿐만 아니라 이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의 이제 생산단지 국가들도 아직 코로나 종식을 논할 때는 아니다라는 거죠. 유럽 선진국가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 미국 같은 이제 의료 선진국들이나 현재 코로나 종식을 좀 논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아직 개발도상국들은 코로나에 지금 힘겨워하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도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 즉 공급망 회복이 되려면 아직 시간값이 더 필요하다라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는 저점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가지실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저점을 잡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자칫 잘못하면 그렇죠. 지하의 지하, 그렇죠? 지하층을 뚫고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우리 많이 겪어봤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히 일단은 차트상 반등을 확실하게 짚고 매수를 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지금 구간은 아직은 그렇죠? 지수의 상승을 좀 바라보기는 힘든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좀 마지막으로 현재 오일 가격에 대한 상승과 제가 지금 좀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서 일단은 좀 체크를 하면서 좀 넘어갈 텐데요. 자, 오일 가격은 제가 이 부분이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30분 봉상 차트로 제가 지난 방송 그렇죠? 금요일날 11일자에서 이미 예상을 했었고 그렇죠? 지금과 같은 낙폭을 이어갈 것이다.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사실상 저 역시도 한 110달러 정도 왔었을 때, 그렇죠? 이 구간 왔었을 때는 사실상 이 정도 상승보다는 낙폭에 따른 관점을 좀 가져갔었고 정말 130달러까지는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치는 없었어요. 이미 100달러 이상 돌파한 것 자체도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을 가져갔었는데 130까지 돌파를 한다? 이거 자체는 정말 시장 자체가 굉장히 지금 광기가 도사리고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였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계속 미증시 자체도 불안한 상황이었고 전쟁 내용해서 가속화됐었을 때 뭐 안전한 투자처를 찾는다라든지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투기성 자산이 굉장히 몰렸었던 게 이 오일이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지금 단기 상승 그렇죠? 115에서부터 130까지 그냥 하루 만에 들어 올리고 정말 원래는 가져갈 수 없는
그렇죠. 추세 자체는 오일이 잘 나올 수는 있어요. 추세는 나올 수 있지만 하루 만에 변동성으로 좀 가져가기는 최근 시장 자체가 정말 어지러웠었던 추세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차트의 내용으로 봤을 때 그래도 가능성이나 내용으로 봤을 때는 130에 대한 고점에 대한 해석도 가져갔었고요. 여기는 정말 고점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렸고, 낙폭을 가져갔을 때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쵸, 제가 항상 그쵸, 지금 노란톡방 참여하시면 제가 무료로 계속 라이브 방송에서 교육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죠. 고점 대비, 단기적으로 고점 대비 지금 현재 382 되돌림이 한번 나와줬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115달러까지는 낙폭을 한번 가져갔었다가 다시금 130달러 부근대까지 슈팅. 그리고 나서 이 자리값을 언더로 돌파하는 시점에서 봤을 때는 자리값이 정해져 있었어요. 어디까지? 95까지 하락폭을 가져갈 것이다. 제가 지난 토요일, 그렇죠? 11시 팍스 방송에서 또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죠, 유가 하락은 95달러까지 가져갈 것이다. 이미 그때 말씀드렸을 때가 106달러 아니면 110달러대를 계속적으로 횡보 자리값을 가져가면서 이 구간대에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 구간대에서 미리 95까지는 하락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딱 맞췄죠. 지금 구간대. 그래서 이 구간대는 일단은 좀 저점이고요. 그러면 지금 이미 선반영이 됐잖아요. 제가 예상했었던 시나리오 자체가 지금 나와준 상황이고, 여기까지는 지금 선반영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95까지는 93달러대까지도 낙폭을 가져갔어요. 93달러까지. 그러고 나서 지금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자리값에서는 반등을 보여주면 어디까지 상승에 대한 관점이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자, 추가적으로 다시금 107달러까지는 상승을 가져갈 것이다 라는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 반전이 나와주고 오일 가격이 다시금 상승한다라고 하면 107달러까지는 다시금 이제는 매수 추세로서 다시금 좀 전환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 지금 원인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라고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반등 이후의 추세는 그 다음에 또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다음 단계 레벨 자체는 일단은 107.46, 그래서 약 그냥 107달러대까지는 현재 96달러를 유지하고 있죠. 하루 만에 낙폭을 가져갔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루 만에 상승을 또 보여줄 수 있고요. 이번 한 주 추세 아니면 다음 주 초까지 해서 이 추세를 조금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시나리오상 가장 확률 높은 대응을 지금 좀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다음에 골드 자체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드 자체도 자,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2080까지 정말 강한 상승을 또 보여줬었다가 지금 낙폭을 좀 튀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되려 골드는 2040대까지 좀 안착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는 관점을 가져갔었는데, 자, 되려 지금 낙폭을 좀 더 크게 확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얘 역시도 0.5 되돌림까지 나와줬다가 단기 반등 이후에 언더를 좀 보여줬던 자리값이기 때문에, 자, 886짜리, 그러니까 1900 초반대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관점이 좀 남아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골드는 1900 초반대가 지금 예상 저점으로 좀 체크를 해주시면서 차트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골드가 지금 이렇게 지금 나와준 상황에서 다시금 얘도 역시도 재차 반등에 대한 관점으로 봤을 때, 그렇죠. 추가적으로 다시금 1900 초반에 터치하고 나서 아니면 지금을 1900 초반 터치로 좀 볼 수도 있는 상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구간대 어쨌든 횡보 자리를 가져가던 봤을 때 다시금 1930달러를 돌파하는 시점에서는 단기간에 추세 자체는 매수세로 또 유지할 수 있고 1970까지는 추가 상승에 대한 관점으로 지켜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원자재 가격 하락이 계속적으로 좀 크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구리 가격 자체도 자, 제가 낙폭 자체를 계속적으로 가져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제가 원하는 자리값까지도 거의 이제 터치를 해준 모습입니다. 자, 지금 현재 구리 차트는 일봉상 차트고요. 제가 작년 4월부터 해서 1년치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모아가면서 차트 흐름에 대한 분석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자, 구리 같은 경우는 이전의 고점 자체를 4.875로 예상을 했었지만 조금 더 상승 탄력을 조금 더 이어줬었고, 여기 구간대에서 낙폭 확대를 가져가면서 이 구간에서 그렇죠? 4.45까지는 가져갈 것이다라고 얘기했었지만 4.47까지 지금 현재 저점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차트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신다라고 하면 제가 별표층 구간대까지는
거의 다 지금 맞아 떨어진 상황인데 주가 하락 거의 다 이제 내려왔죠. 그래서 오일자 낙폭까지 보여준다라고 하면 제가 예상했었던 저점 구간대 이제 좀 터치를 보여줄 것이고요. 자, 구리에 대한 해석 자체는 이번 주 제가 토요일 날 밤 11시에 이때 방송에서 한 번 더 좀 자세한 내용 자체 가져갈 테니까 그때 참여해 주신다라고 하면 조금 더 다양한 정보 여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일단은 그죠.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내용 해석도 같이 가져가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비트코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디지털 금이라는 얘기를 시장에서 나와주고 있고, 디지털 금이라는 게 뭔가요? 결국에는 안전자산에 대한 내용 해석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루블화가 거의 지금 어떻게 보면 화폐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진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ATM기 앞에서 지금 뭐 대란이 일어났다 이런 뉴스들 보셨을 거고요. 여기서 직접적으로 단기적으로 그렇죠. 러시아에서 단기적으로 15% 거의 약 15%나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이 장대 양봉 2월 28일 날 기록했었던 이 장대 양봉을 보신다라고 하면 그렇죠. 루브라에 대한 가치라든지 그리고 전쟁에 대한 발발 우려로 계속적인 지속적인 내용 자체로 자 비트코인 자체가 하루 시세가 15%나 뛰어졌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거를 지금 좀 어떻게 해석하면 좋냐면 그렇죠. 여기서는 한 번은 다시금 정말 안전자산에 대한 가치가 있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안전자산은 뭐뭐가 있나요? 체크를 해보시면, 자, 1번, 그렇죠. 채권이 있고요. 그렇죠. 2번, 달러가 있고요. 그렇죠. 3번은 금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지금 이 세 가지 자체를 가져가는데, 이 금에 대한 지분 자체를, 그렇죠. 비트코인이 나눠서 가져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작년 추세만 좀 여러분들이 보셨다라고 하면, 금 가격과 비트코인의 가격 자체의 변동성을 같이 가져가고 있었고 여기서 이제 뭐 상승에 대한 관점이나 내용 해석이 조금씩 기울기의 차이를 가져가면서 보여줬었다라는 해석을 가져갔었죠. 근데 최근 움직임은 어땠나요? 오히려 금 가격 자체는 일봉상 지금 좀 비교를 하면서 가져간다라고 하면 그렇죠? 자, 체크를 같이 해볼게요. 그렇죠. 골드랑 요거 추세만 이제 마지막으로 비교하면서 방송을 이제 좀 마무리 볼 텐데요. 자, 비트코인이랑 최근에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그렇죠. 최근에 전쟁 우려 이런 부분들로 지금 봤을 때 자, 골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월 초부터 해서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계속적으로 추세를 보여줬었지만 그렇죠. 비트코인 자체는 지금 봤을 때 계속적으로 하락폭을 가져가면서 오히려 지수 흐름을 따라간다라고 지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냐? 일단은 안전자산, 디지털 금에 대한 이런 관점으로서의 전환에 실패를 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관점 자체는 이 안전자산에 대한 관점으로 지금 현재 시장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래서 지금 현재 변동성이 좀 크게 띄워주고 있고 낙폭을 좀 키워가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